네, 더 매일 쏟아지는 뉴스. 자, 세 가지 주요 뉴스, 또 기자가 뽑은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어떤 소식입니까? 네, 첫 번째 뉴스는 론스타에 한 푼도 안 준다입니다. 그래요. 저도 어제 봤는데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했어요. 4천억 원 안 줘도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벌써 22년이나 됐네요. 네, 당시 외환은행이 IMF 이후에 경영난에 빠져 있었는데요. 예. 이 틈을 타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로 유명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원래는 외국 자본이라도 산업 자본은 한국의 은행을 살 수 없었거든요. 아, 그런데 론스타는 산업 자본에 해당을 했습니다. 예. 일본의 골프장이나 예식장 같은 회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환은행이 좀 부실해질까 봐 우려가 돼서 예. 특별히 론스타의 인수를 허가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이후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그 승인 제대로 된 거 맞아? 이런 의심이 퍼졌고요. 예. 결국 여러 감사와 수사가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팔려고 했습니다. 뭐 한때 홍콩 상하이은행이랑 5조 9천억 원의 계약까지 맺었는데 이 한국 정부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무산이 된 겁니다. 그래요.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천억 원에 팔게 된 건데요. 네. 그 후에 론스타가 정부의 승인이 늦어져서 손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약 6조 8천억 원을 달라는 국제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번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근데 이 소송이 꽤 오래 걸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 그대로 마라톤과 같은 소송이나 다름없었어요. 예. 처음 소송이 시작된 건 2012년 12월이었는데요. 그로부터 무려 10년 가까이 이어진 겁니다. 그렇네요. 예. 처음에는 재판부 구성부터 시작이 됐는데 13년부터 15년까지는 문서로 좀 주고받았고요. 코로나 때는 화상회의로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예. 그 중간에 보통 합의하기도 하는데 합의 네. 시도가 없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론스타가 2020년에 8억 7천만 달러를 받고 소송을 끝내자고 제안을 했는데 예. 우리 정부가 이건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라면서 거절을 했어요. 아, 그러고도 소송이 좀 계속 이어졌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소송이 중재 절차가 종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해 국제기구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정을 했는데요. 아, 이건 론스타가 처음 요구했던 금액의 4.6%밖에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판정 양쪽 다 받아들인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렇죠. 예. 론스타 돈이 너무 적다 론스타가 이러면서 돈이 너무 적다고 한 네, 거예요. 예. 판정 취소를 신청했고요. 한국 정부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판정 취소 신청을 놓고 국제기구가 2년 넘게 심사를 했는데요. 네. 결국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결국 우리 정부가 이긴 건데, 자, 판결 결과로 또 소송비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73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론스타가 갚아라 이런 결정까지 받아낸 겁니다. 우리 소송 비용도 론스타가 갚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승소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보세요? 법무부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꼽는데요. 예. 먼저 론스타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중재재판부가 권한을 넘어선 판단을 내렸으며 또 판정의 핵심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영국에서 구술 심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판관들이 이 세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물어봤다고 해요. 예. 그때 우리 정부는 승소할 수 있겠다 이걸 직감했다고 합니다. 이 정확한 결정문은 법무장관이 아직 받아들지 못해서요. 이 결정문을 분석해서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결과가 잘 나왔는데도 정치권, 여야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소송은 끝났는데 정치권의 말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예. 어제 정성호 장관이 브리핑에서 일각에서는 그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게 아니냐고 하는데 이건 어느 정부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에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인데요. 예. 이 한 전 대표는 2022년 국제기구가 우리 정부에 배상하라는 1차 판단을 했을 때 예.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음. 취소 신청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예. 어제 한 전 대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음.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 이렇게 그래요?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이어갈게요. 두 번째 뉴스는요? 두 번째 뉴스는 양해각서 체결입니다. 예. 양해각서 체결. 우리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첨단 산업 분야 협력 강화 양해각서예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AI, 우주, 바이오, 원자력, 또 경제 협력이랑 지식 재산까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미래 핵심 산업 전반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네, 자 K 방산 중동 시장 공략 탄력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 협력을 좀 더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예. 우리 방산 기업이 실제 계약을 따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사용 중인 무기들이 정말 오래됐거든요. 예. 특히 프랑스제 전투기가 너무 낡아서 최신 전투기 도입이 필요한데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의 초음속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방산 관련 내용이 이번 MOU에는 포함이 왜 안 된 거예요? 방산 문제는 협의가 좀 더 좀 더 해야 돼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강훈식 실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무함마드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방산 분야 협력을 좀 더 강화하자고 했는데 예. 구체적으로 문서에 담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로 이어갈게요. 세 번째 뉴스는요. 정책실장의 경로입니다. 예. 김은혜 의원 질문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경로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예. 그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운영위 자리에서 벌어진 설전인데요. 네. 김은혜 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따님이 전세 살고 있느냐, 전세금 누가 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김 실장이 딸이 저축한 돈이 있고 제가 일부 빌려줬다 이렇게 대답을 네,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말싸움이 없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김 의원은 실장님은 갭 투자로 집 산 거 아니냐 이렇게 다시 물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김 실장은 갭 투자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분위기가 점점 격해진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김 실장이 딸 이야기 하지 말라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고요. 예. 여기서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과열됐습니다. 옆에 있던 우상호 수석이 여러 차례 김 실장의 손을 잡고 말릴 그래요? 정도였고요. 예. 김병기 운영위원장도 음. 6번이나 자제를 요청했는데 김 실장이 쉽게 진정되지 않아서 결국 김 위원장이 정책실장 지금 뭐 하는 거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곳인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지를 했습니다. 네. 김문검 실장이 화내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예. 좀 이례적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자, 양측을 직접 취재해 보셨을 텐데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김은혜 의원이 딸이 전세에 사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예. 그런데 김 실장은 이걸 딸이 갭 투자했냐 이렇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김 의원이 딸 이야기 꺼낸 취지를 좀 물어봤는데 딸이 갭 투자를 했다는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청년층의 자산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청년들은 전세 대출을 많이 끼잖아요. 예. 그런데 김 실장 딸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로운 아버지를 둬서 전세 대출 안 낀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마음으로 청년들의 전세 자금 대출 막지 말라 이런 취지였던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김 실장의 입장도 좀 물어봤는데 예. 본인이 오해했다는 직접적인 답변은 하진 않았지만요. 예. 젊은 세대 주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네요. 예. 그런데 김용범 실장이요. 갭 투자 여부를 놓고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역시 양측의 해석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김용범 실장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2000년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분양권을 샀는데 예. 2003년에 완공 완납한 뒤에 본인은 해외 체류 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1년 반 정도 세를 줬고 지금은 실거주 중이라는 겁니다. 강남의 아파트죠. 네, 서울 서초구인데요. 이 분양권 4억 원 정도에 취득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김 실장과 어제 얘기를 나눴는데요. 당시 분양권 매입은 합법이었다. 어디에 갭 투자가 들어가냐 사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요. 예. 반면 김은혜 의원은 음. 이재명 정부 기준으로 보면 갭 투자가 맞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의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보면 음. 특히 10.15 대책 이후에는 서울에 집을 사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그렇죠. 하고 예. 세를 놓는 행위 자체가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음. 과거 김 실장이 한 행위가 지금 기준이라면 제한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에는 서로 악수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면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음. 다행히 좀 예. 손을 악수를 하면서 서로의 손을 좀 보듬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아, 이때 간단하게 한두 마디 정도 나눴는데 그래요? 제가 좀 어떤 얘기 했느냐고 물어봤어요? 여쭤봤는데 예. 그건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분명한 건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서로 이제 말을 주고받다 보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약간의 네. 오해도 한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눈여겨볼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마지막 뉴스는 백혜룡 팀 축소입니다. 네, 이거 인천세관 마약 연루 의혹 사건 지금 합동수사단에 백혜룡 팀이 있는 겁니다. 네. 그 5명에서 3명으로 축소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백혜룡 경정이랑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아, 예. 기존 팀원 2명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개인 사정을 이유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예. 참고로 경찰과 검찰이 사용하는 수사 전산망을 킥스라고 부르거든요. 아, 예. 근데 이 킥스 접근이 오랫동안 차단돼 있었어요. 그래서 수사 지원도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여건이 복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게 백경정의 설명입니다. 그래요. 지금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고 백혜정 팀도 따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경정 팀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충원을 요청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백경정은 경찰청과 대검이 서로 충원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대검은 경찰청이 할 일이라고 했고 경찰청은 대검에서 요청해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 과거에도 이 킥스 접근 제한을 두고 이런 식으로 한 달 넘게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금도 수사에 꼭 필요한 통신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선 결재가 필요한데 예. 이 경찰과 검찰 둘 다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하고도 마찰을 빚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전 대표 발언을 좀 말씀드리면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백경정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칼을 쥐어줬다 이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백경정은 한동훈 전 대표는 과거 마약과의 전쟁을 주도한 사람인데 예. 정작 검찰에서 벌어진 마약 사건에 대해선 몰랐다고 한다. 조만간 마주할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잘 들었습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